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06번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06번의 주제는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의 개념과 특징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것처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오늘날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증자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증자라고 하는데, 이 증자를 돈을 내고 받는 유상 또는 무료로 하는 무상증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이때 정관에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를 해야 된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권자본이라고 한대. 그럼 일단 회사의 정관에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권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념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개념 정의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정관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나 업무 집행에 대해서 규칙 또는 그런 것들을 적은 문서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단어 뜻 나와 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수권자본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권자본은 처음에는 수권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본 이 부분이 바로 주식 발행의 조건이 될 겁니다. 됐죠? 수권자본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수권자본이 없는 회사라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념들은 형광펜으로 다 칠해줄게요.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익명가를 곱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이라고 설명한대요. 됐죠?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예를 든다라고 하는 건 자본금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익명가가 1,000원인 주식을 1만 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왜? 익명가가 1,000원인 주식과 그리고 1만 주라고 하는 주식의 수를 곱하는 것이 자본금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역접 접속 표현 구분하시고, 주식회사 초기의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방법적인 측면이 나올 겁니다. 이럴 때는 1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그럼 2번이 회사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대출이나 채권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지금 방금 봤던 이 문장은 대출이나 채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 지급의 의무까지 발생하고 길게 봤을 때는 회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대출과 채권이 되겠죠. 대출과 채권 외에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지금부터 중심 소재가 나올 거예요.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주제에 나왔던 것처럼 증자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계셔야겠죠.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먼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돈 내고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상증자는 우리 항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죠. 기준점.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대요. 첫째,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 배정, 주주 배정 방식.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준대요. 또 기존의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주주 배정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 최근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BTS가 공모했을 때 일반 공모 방식으로 주식을 증자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게요. 이 방식을 시행하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 있대요. 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방금 봤던 여기가 죄송합니다. 방금 봤던 이 부분이 일반 공모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주식을 배정한 다음에 기존 주주들이 구입하지 않는 나머지 주식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따라서부터 이 문장까지는 이러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완 체계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할게요.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제3자 배정 방식. 그럼 유상증자 안에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셔야죠. 갑시다.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제3자 배정 방식을 실행한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1번이라고 매기고 방금 두 번째 밑줄 친 건 2번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은 제3자 배정 방식을 실행하는 경우가 되겠죠. 할게요. 또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나 지분에 따른 경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거하거나 정관에 관련이 없는 규정에는 이사회의 의결 외에도 주주들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봤던 이 문장은 제3자 배정 방식의 마찬가지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또한 유상증자는 또 한 번의 기준점이 나와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기준이 되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색깔 바꿔서 표시할게요.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가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럼 첫 번째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읽을게. 주식의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시가 발행. 시가 발행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그중 첫 번째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을 하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 반면 대조하겠죠. 시가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잉여급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대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시가 발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입장에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액면 발행에서 말하는 장점이 누구를 위한 거고 시가 발행에서 말하는 장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당연히 주주보다 회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시가 발행이 될 테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후자, 즉 시가 발행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식의 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주식을 늘리는 거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시가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의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러면 방금 밑줄 친 부분이 주식 가격을 할인하는 이유가 되겠죠. 간단하게 본다면 주식 총수가 늘어나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회사는 그럼 이제 할인폭을 좀 정해줘야 될 거야. 기존의 주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현재의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할인폭을 정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존의 주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현재의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할인폭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겠죠.
이어서 갈게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는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여기를 잠깐 볼까? 앞에서 여기 볼게요. 하지만 회사에 부담이 된대. 어떤 거를 했을 때? 대출과 채권을 썼을 때.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는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회사가 유상 증자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이유 또는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야. 그게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1번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유상증자의 장점, 새로 발행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2번 시가 발행을 한 경우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앞에서 시가 발행이 나왔을 때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결국 기업은 시가 발행을 더 선호한다라고 했어요. 회사의 잉여금으로 적립된다라고 했으니까. 또한 3번 정관에 기재된 수권 자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가 있어서 절차상으로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점을 말했다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 표현 뒤에는 당연히 단점이 나오겠죠. 계속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 따라서 반복적인 유상증자를 사용하면 주가의 하락,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증자의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식 포커스 잡으시고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주는 무상증자.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나와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 그럼 지금 봤던 이 부분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공통점이 되겠죠. 하지만 차이점 나올 겁니다. 주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진 않는다. 차이점. 그럼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앞에서 봤던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되니까 무상 증자를 했을 때 자본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본과 부채라고 하는 것으로 조달이 되는데 여기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대. 또 잉여금에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이익잉여금도 있고,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으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죠.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발행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 얻게 된 이익인 자본잉여금이 존재한대요. 무상증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본금이 왜 늘어나는가? 무상증자는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 잉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난다. 여기까지가 자본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정리할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자산은, 이거 일단 적지마, 자기 자본과 부채라고 하는 것으로 조달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 잉여금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잉여금에는 다시 이익으로 얻어지는 이익 잉여금과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 잉여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잉여금 전체를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면 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공식처럼 따라 쓰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기존 자산 내 단순히 숫자가 이동한 거죠. 영역만 구분했다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겼으니까 만약에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고 자본금 30, 잉여금이 70이라면 그 70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서 100이라고 하는 총량은 똑같이 유지했을 거라고.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기존의 주주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시장 전체의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주들 각자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무상증자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일반 회사 내 잉여금이 많다. 즉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즉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차이만큼 얻게 된 이익인 잉여금이 많다는 것과 그만큼 2번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셨죠? 그럼 매번 정리하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증자, 2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각각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소재만 가지고 온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돼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저라면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건데 유상증자를 공부할 거야. 그럼 기준이 뭐였어? 첫 번째,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죠.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또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액면 발행 그리고
시가 발행이라고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면 좋고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 속에 아까 했던 거야. 자본금과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잉여금 안에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익잉여금. 그런데 무상증자를 했을 때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근거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상증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루틴을 잡고 계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고요. 복습하시면 금방금방 잡히실 것 같습니다. 색깔은 제가 수업하면서 임의로 한 거니까 각자 구분 지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